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외국인이 바닥에서 200만 주 쓸어 담은 반도체 대장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반도체 대장주 기업에 따라 소부장 기업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된다 설명드렸죠. 물론 오늘도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2월 말이 되면 될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지만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데 이 지수에서 이제 단일 종목의 비중이 2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SCI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25%를 그냥 가볍게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일부 비중을 매도해야 돼요. 그를 따라서 MSCI를 벤치마크에서 따라가는 기관들도 함께 매도가 일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승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2월 말이 되면 될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 2월 말쯤 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어서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많이 못 찍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좀 힘이 쏠리는 거죠. 그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일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핵심 횡보하다가 저점에서 200만 주 쓸어 담은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 오늘의 증시부터 간단하게 좀 봐야겠죠.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고용이 너무 잘 나오면 우리가 사람들이 구매력이 강해지고요. 구매력이 강해지면 물건을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채권의 금리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2년물, 10년물, 30년물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안 풀리니까 덜 풀리니까 당연히 지지부진한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이 과거부터 HBM4 이건 뭐 탈락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는데 그들이 납품 먼저 하고 마이크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설계 자세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남들 돈 벌 때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걸 완벽하게 불식을 끝내고 이미 양산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래서 양산해서 아직 납품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양산 중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워낙에 HBM 수요가 워낙에 강력해서 고객들도 주문한 양의 뭐 3분의 1, 2분의 1밖에 못 받아가는 상황일 만큼 워낙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유도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너무나도 좋은 반도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을 추가적으로 더 짓는 모습들까지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갔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대장 아니겠습니까? 메모리의 대장 주격 종목으로 선택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주도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좀 유독 좀 강했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물론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뭐 제일 좋죠. 현재 상황에서는 비교적 파운드리까지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2월 말로 가면 갈수록 공략하기는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가져가겠지만 신규 공략은 사실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눌림목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2월 말에 MSCI 그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주춤거릴 때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그럼 근데 얼마나 이제 반도체가 지금 당장 소부장 기업들이 돈을 벌겠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요 일정과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초, 업계 최고 성능의 HM4를 양산해서 출하했습니다. 물론 수율은 아직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는 좀 부족하긴 한데요. 이윤이 좀 떨어지긴 하고 하지만 최고 성능을 자랑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3월 13일 날짜로 GTC라고 해서 행사를 열어요. 뭐 당연히 루빈 이야기라겠죠. 차세대 지금 이제 GPU에 대한 테스트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설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삼성전자의 HBM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성능이 제일 좋으니까. 당연히 뭔가 홍보할 땐 성능이 제일 좋은 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삼성전자께 좋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HBM4에 들어가는 게 일시 D램이라고 해서 가장 앞선 공정을 사용하는 D램이 들어갔어요. 가장 최신식의 D램을 좀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보다 한 단계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능이 좀 잘 나왔고 발열 문제도 일부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 성능의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생산량과 이윤으로 치면 SK하이닉스한테 지긴 하겠지만 분명히 타이틀을 가져왔다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나오면 뭐 엔비디아가 최고봉으로 쓴다는 건데 비싸게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브로드컴이라든가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할 때 특히나 뭐 구글한테 구글 TPU에 판매한다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제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평택 공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연도 내에 부분 공장 가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의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기업의 자체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중국이 반도체 아직 생산할 정도 아니에요. 특히나 AI 반도체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방식은 삼성전자에게 생산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권 생산을 못할 수 있어도 이 자체 AI 반도체 중국에서 만드는 자체 AI 반도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설계가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그죠. 애초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싸게 만들기보다는 처음에는 뭐 가성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탁 생산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대놓고 방해하는 게 아니면 괜찮을 수도 있고요. 실제 그 성능 자체가 압도적인 나노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서 반도체 공장이 풀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부장, 특히나 소재하고 부품들이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월부터 엑시노스트 판매가 시작되죠. 정확하게 엑시노스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그 반도체 AP 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반도체 칩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고 있었던 파운드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눈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기존의 걸칫거리였던 파운드리가 회복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특히나 요즘 유독 강했던 거예요. 메모리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파운드리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이 변수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 오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도 뒤지지 않으려고 현재 노력 중이죠. SK하이닉스가 고대형 메모리 HBM 생산 확대를 착수했습니다. 청주 HBM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가동을 위한 핵심 설비 투자를 개시했는데요. 수요가 급증한 HBM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르면 3월 다음 달이죠. 당장입니다. 클린룸을 열 예정이어서 개방의 시점에 맞춰 장비 반입이 이루어질 전망이. 클린룸을 연다는 이게 뭐냐면 보통 반도체는 중간중간에 이제 먼지 한 톨이라도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장 시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에 적정한 공기질이 계속해서 유지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클린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그 안에 장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룸을 다 만들 거고 문을 열어서 이 장비를 들어갈 예정인데, 말 그대로 이 안에는 쓸데없는 먼지나 뭐 기타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 때 한 번에 열고 닫을 때 한 번에 닫습니다. 항상 뭐 열어놓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기한다고 뭐 공기가 안 좋은데 환기한다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곳이 클린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열 때 한 번에 장비가 반입됩니다. 한 번에 장비가 납입이 되기 때문에 매출, 기업들이 매출을 돈이 딱 벌리겠죠. 원래 보통 제품은 납입하는 순간 돈을 받습니다. 보통 가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 정도 받고 나서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거의 대부분은 장비라든가 다양한 소재 장비 뭐 이런 부품들도 납품할 때 돈을 받거든요. 이번에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펩T6는 지금 현재 D램이 만들어진 후 이를 HBM으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입니다. 발주 장비는 대부분 패키징과 테스트 장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애초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산 공장들 가동 많이 하면서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요. SK하이닉스도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장비 소재들이 특히나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건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테스트를 직접 하는 기업, 크게 두 가지 섹터가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SNS텍하고 FST도 좋긴 한데 얘는 다 삼성향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기업도 물론 다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주로 넣어두고 지켜보실 만한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특히나 하나마이크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삼성전자한테도 수혜를 보고 SK하이닉스한테 수혜를 보는 게 이 하나마이크론이라서 그래요. 옛날에 하나마이크론 자체가 삼성향 기업이었습니다. 삼성향 매출이 뭐 7, 80%, 90%에 육박해졌는데 SK하이닉스의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하나마이크론의 절반 이상의 비중의 매출이 바로 SK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 D램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매출이 함께 이제 SK하이닉스 향으로 많이 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빠르게 벌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 뒤질세라 삼성이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했죠. 삼성도 많이 만들기 했기 때문에 테스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납입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테스트를 하나마이크론을 통해서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두 기업 모두에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하게 횡보하던 차트가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200만 주 매입되면서 움직였고,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의 주요 매출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쪽이 거의 대부분 7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공정 소모품, 실리콘 부품인데 뭐 큰 매출 비중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요 고객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패키징 이 테스트를 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 한 30% 정도, SK하이닉스의 비중 한 70% 정도, 뭐 대략적인 비중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다 수혜를 보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하필 근데 뭐 이거 알겠는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냐? 하나 더의 매력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의 패키징 독자 기술인데요. 이제 애초에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다 일을 맡길 정도예요. 원래 이 기업들은요, 서로 뭐 고객사가 겹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비법을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뭐 우회적으로라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겹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마이크론이 잘해서 그렇겠죠. 뭘 패키징 기술 자체를. 근데 보통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다 웬만한 기업들이 다 이렇습니다. 장비를 워낙에 잘 만드는 기업들이 있으면 2차 전지에서도 직접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소재를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업도 마찬가지요. 패키징 자체를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패키징 설계도 따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AI 반도체가 요즘에 슬슬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 모두가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의 라인업이 생길 거고요. 여러 가지 라인업에 맞춰서 용도에 맞는 반도체가 설계되고 생산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이 우리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이게 적절하게 냉장고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각자 일에 맞춰서 그죠? 물론 뭐 이제는 각 가전제품들은 다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좋은 AI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 AI조차도 최고 성능의 AI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AI 반도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생산될 텐데 그때 가장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마이크론의 이런 패키징, 독자 설계 기술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설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품 자체도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설계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패키징은 실리콘 인터포저 브릿지 다이가 TSV 공정을 구리 기둥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 이제 구멍 뚫어놓고 가는데 이걸 구리 기둥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브릿지 다이, 인터포저의 브릿지 다이는 칩 전체를 감싸지 않고 칩에서 통신 기능이 구현되는 부분에만 맞닿아 인터포저 대비 원재재 값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가성비 제품이라는 게 보이시죠? 하나마이크론은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를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도가 높다. 그럼 뭐 분량이 적다는 얘기고 당연히 수율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여러 개의 인터포저를 실정하고 몰딩한 뒤 지금 이제 PCB에 부착했기 때문에 하나의 칩이라도 불량이면 공정 순서상 모두 폐기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반면 이번 만들어낸 건 다이와 구리기둥 상단에 칩을 하나씩 접합하는 방식이라서 불량이 부분만 떼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자체가 가성비가 넘친다는 건 좀 알겠죠. 뭐 최고의 성능은 뭐 너네끼리 만들어 우리는 그런 반도체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가성비 있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반도체를 만들겠다, 패키징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이게 특히나 꽤나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미국 등 국내외 지금 이제 주요 팹리스 고객사들하고 수주를 논의 중일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도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출 잘 내는데 기술력까지 있다? 이만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기업하고 계약을 못 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안 그래도 매출 잘 내고 있고 뭐 이거 3분기까지밖에 안 돼서 아마 이것보다 1분기가 더 저장되면 더해지면 역대급 최대 실적이 또 달성이 되겠죠. 이번 2025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역대급 실적이 뭐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성장세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추가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 두시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SNS 텍 FST, 뭐 삼성전자, EUV 공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재 부품주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마이크론 이 기업은 이제 정말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죠, 그죠? 독자적인 기술력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부 다 납품받는 기업이니까 이게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죠? 키워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공략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이 종목 미리 말을 안 해놓으면 미리 이거 주가 날라가 버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종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께 기존에 준비했던 영상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한 구독자분들 제가 선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도 로봇 산업 전망 자료집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니까요. 영상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참여하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마 맨 아래 푸시 설정 버튼 정도 하실 텐데 요건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글을 보통 어떤 글을 올리냐라고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 알 수 있는 주 해외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주요 뉴스가 뭔지, 그리고 전일장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은 뭔지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니까요.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그냥 푸시 설정해 두시고 올릴 때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올릴 때마다도 푸시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 공직을 급등천주에 공직을 위에서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또 새로운 자료집도 만들고 있거든요. 기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계시다가 자료집 또 업데이트 될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